중국 이야기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잡음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뭐 당정 간의 어떤 갈등이다, 대선 후보 간의 갈등이다, 청와대와 뭐 재경부와 민주당이 뭐 따로 놀고 있다 기재부. 등등. 기재부죠. 네.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대통령 지지율을 엄청나게 걱정해주고 있어요. 언론과 기레기들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뭐 보편적 복지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다. 그래서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서 국민은 분노한다. 지지율은 폭락할 것이다. 막 이러고 막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많은 커뮤니티에서도 이게 무리한 거 아니냐, 선별적 복지라는 이거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논란과 국민들 사이에 어떤 갈등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못 받아서 억울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받고 못 받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내분이나 어떤 우리 지지층의 갈등 요인 같은 것들을 걱정하는 대의인 거지. 솔직히 내가 돈을 못 받아서 화가 난다, 뭐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놓고 얘네들의 일종의 작전각이에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이번 2차 재난지급금은 다릅니다. 1차 때는요, 국민 전체한테 그냥 나눠주기로 했는데 상위 소득자들한테 주느냐 마느냐, 선별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한참 있었죠. 청와대하고 기재부하고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과감하게 나서서 전 국민 지급해라라고 하면서 일당락되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2개월 이상의 내수 4월, 5월 달에 내수 확장 효과를 충분히 발휘를 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잘한 지급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국민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가 재정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2차 재난지급금은요, 선별적인 부분이 아니라 목적성을 가지고 만드는 맞춤형 지급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룹들에 대한 지원들을 좀 강화해가지고,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을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업종을 관련해서 나눠주는 거다라고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업종이냐고요? 지금 우리가 셧다운을 통해 가지고 식당의 영업시간을 줄였고요. 노래방이라든지 뭐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골프방 이런 데는 장사를 못하도록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이거를 처리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명령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본적인 보상이 따라가야 됩니다. 어느 국가에서도 그걸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피해를 감안하고 문을 닫았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손실을 각오하고도 이러한 조치에 동참해준 분들한테 국가가 일종의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뭐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지급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이 돈이 지급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모든 손해를 감당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 위로금 정도의 차원인 거지, 업소의 뭐 규모에 따라서 또 자금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장사 못하고 2주일 뭐 한 달 가까이를 쉬고 있는 상황에서 1, 200이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근본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되살려주지는 않습니다. 1, 200이요? 1, 200이 어떻게 계산된 액수인가요? 그러니까 지급 선별 기준을 맞춰가지고 그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금액도 정확하게는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대충 예상할 때 그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을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이런 처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업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 지원들을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조사의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차지하는 전체 산업 안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율이요, 70%가 넘습니다. 이 자영업자 가구들에 소속돼 있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가 1,500만 가까이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1,500만이 가장에 또는 가족들이 하고 있는 자영업에 매몰돼서 거기에서 이제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불의의 사태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실상 제일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급여 생활자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쪽에 이제 조금 피해를 덜 받던 분들보다는 이분들의 입장이 심각하고 이분들의 숫자나 상황이 너무 많으면서 어떤 투자돼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함께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지급금을 추석 전에 줘보려고 정부는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안 주고 걔들만 나눠주는데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70% 이상의 선별적 지급에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한다는 게 이게 맞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지급해 주는 거를 나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계층이 70%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되는 해당 가구인 분들이 한 1,500만 되니까 그분들은 전부 다 당연히 동의하겠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2,500만 국민 중에 20%가 그래도 이런 분들부터 먼저 살려야지라고 하는 일종의 그 공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론이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가지고 역으로 이간질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차별적인 제도다. 이걸 통해 갖고 국민들 간에 서로 위화감만 만들어낸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책을 비난하면서도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선별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내가지고 차별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고 전체 지급을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행정가나 또 다른 그 반대 그룹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지지자들의 결속률이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사태를 끌어갖고 만들고 있는 거죠. 저는 전체 지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전체 지급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해야죠, 지난번처럼.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핵심적인 고통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돈을 다 나눠줬으니까 국가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 저는 오히려 더 이런 식으로 역으로 생각해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룹을 찾아내갖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핀세트화된, 좀 더 타겟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고 실제로 그들을 구해내야만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가를 되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내수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사가 된다는 거예요. 환부에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국민들이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전체 국민의 30%는 이번 조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분노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선별 지급에 관한, 지급금에 관한 내용을 언론이 비난하지 않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띄워주고 있어요. 이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 라고 처음으로 이 나라의 언론이 3년 만에 이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태도를 바꿔서 지금 언론이 이러한 차등 지급에 대한 부분을 우호적으로 쓰고 있을까요?
얘네들의 속셈을 우리가 안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얘네들은요, 앞으로 이제 어차피 우리가 국채를 통해서 이걸 발행했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찌됐거나 지금 우리 올해 안에 있는 예산 이외의 돈을 쓰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채를 발행하게 됐고, 이게 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세수를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연말에 가면 가게 됩니다. 왜? 올해 빵꾸난 걸 내년에 메꿔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송작가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앰퓨어 부스터. 사실 제가 자동차 매니아잖아요. 이 앰퓨어 부스터를 좀 적극적으로 밀고 싶어요. 요거 두 개를 이제 한 세트로 해서 배송을 해드리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게 노후된 차들, 15만 킬로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요.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이런 대단한 효과를 가진 제품을 제가 선전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앰프어 부스터를 넣었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대상물 보험이 들어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3억이라고 해요. 실제는 1억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잘못했네. 총작가 덕분에 대상물 보험 가액이 3억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은 15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타간 사람이 없다니까? LPG 차는 안 되잖아. 그렇죠. 전기차, 수소차는 안 됩니다. 요거 한 개를 연료 한 번 넣을 때 넣으시고요. 2회차 정도 연속으로 넣으시면 한 3, 4천 킬로, 한 달 정도 타시는 데는 연비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차도 넣어도 되나요? 예. 당연히 넣어도 돼요. 직수입한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 정품이고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에서 인정을 받고 사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 하나를 살려서 키워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제품으로 강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세가 논의됐을 때, 자, 보편적으로 전 국민이 다 증세에 참여를 해서 분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 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차별적인 증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사전에 자기들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차별적인 논리를 꺼내는 겁니다. 즉, 지네들은 전체적으로 받은 거 없어. 이번에 차등 지급되는 부분 안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수혜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증세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수혜 받은 게 없으니까 나는 증세에 대해서 반대라고 하는 차별적인 선별된 그 증세 논란을 끌어가기 위한 헤게모니를 위해서 이게 국민들을 차별해갖고 지원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걸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증세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질 겁니다. 박근혜처럼 담배값을 올려서 해결하는 방식은 아닐 거예요. 왜? 그건 어차피 서민만 죽이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동산 소유세에 대한 어떤 아니면 소득세, 그러니까 고소득자나 고이득자에 대한 일종의 이제 세입률을 좀 높이는 이런 식의 증세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소득 부분 안에서 이자로 받아들인 금융소득 안에서의 일종의 이제 이자 소득에 대한 저기를 높인다든지,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증권 거래에 있어서의 소득을 높인다든지, 이만한 재원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세목 지정이 생기게 됐던데, 그러한 세목 지정이 있었을 때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왜 내 세율에다 이걸 건드려? 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우리가 국가한테서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좋아가지고 그래 선별해서 나눠줘야지 라고 찬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국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자, 또 뭐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라,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기부를 하고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사회 환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선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기득권자들은 전혀 그러한 도덕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발휘한 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 안에서 많은 성금들이 기탁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이와 관련한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다발적인 기금 조성이라든지 이걸 통한 어떤 그 민간 차원에서 지원, 이런 것들이 한 번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체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뭐 어렵게 자기들 경영해 나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황에서 이러한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는 국가와 행정력,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력, 대한민국의 철저한 어떤 현재 보건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이 대기업들도 셧다운 상황에서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그들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 안에서 나서서라도, 자율적으로 나서서라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세금으로 말하자면 국가에 지원하겠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뭐랄까요, 연결돼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을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한 뭐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깎아준다든지, 뭐 대기업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런 쪽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대금 지불이나 유예 같은 걸 해준다든지, 이런 대기업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만,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는 대기업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수혜를 그대로 보고 있는 가운데. LG도 한번 앞으로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자영업자들은 어렵지만 대기업체들은 오히려 더 나아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온라인 베이스의 기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프라인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들보다는 온라인에 의존하는 대기업체들의 매출과 이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필연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뭐 배달앱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까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위기를 진짜 이겨내고 나면 국민적인 어떤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힘들었던 자영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운동을 우리 국민들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으로 점유율 1위의 맥주를 한 방에 재료로 만들어버린 국민이 우리예요. 유니클로라고 하는 전 세계 최고로 잘 나가는 의류 브랜드 회사를 지금 거의 도산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불매 운동입니다. 대기업체들 국민들한테 잘못하고 부정한 짓을 하거나 비도덕적인 짓을 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불매 운동인 것처럼, 우리가 구매 운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분들을 그런 선전된 업체들한테서 팔아주기, 몰아주기,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 가게라든지 뭐 이런 선명성 있는 가게들에 국민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물건 팔아주기, 뭐 이런 운동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그분들의 손실과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국민들끼리 소비 활성화 캠페인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거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조해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1,500만, 2,000만 가까이 되는 우리 자영업자 가족들의 아픔을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반드시 잘 이루어야 되고 2차, 3차를 통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가고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대한민국엔 기생적으로 자영업자들이나 비정규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끄러. 너는 정규 노동자잖아. 송 작가 TV에 왜 자꾸 비정규라 그래? 저는 들으면서도 계속 그 자영업자 분들 밑에서 일했던 저였는데 제가 사실은 제일 약한 고리인데요. 아무튼 그 약한 고리를 보살펴주고 되살릴 수 있는 힘은 우리 국민들과 정부의 관심 그리고 어떤 그 공동체 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애민애죠. 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어떤 그 분들을 위한 투자가 우리 국민 50%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한 이명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이 위기 속에서 이분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책임도 우리한테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이 정책에 말하자면 찬성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것 때문에 왜 나는 돈을 안 주고 저 식당만 돈을 주는 거야? 왜 노래방 사장한테만 돈을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좀 타일러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이번에 이제 승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열린 자리에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고 코로나 이후에 더한 감염병이 찾아와도 이걸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주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 얘네들이 정은경 본부장과 이제 청장이 되셨죠. 정은경 청장과 지금에 있는 뭐랄까요,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비난하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다 절묘하게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게 뭐 때문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이 앞으로 이제 임명이 될 거고요. 앞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 해소, 그 다음에 의료계의 다양한 문제들의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게 질병관리청의 활동에 따라서 지금 엮여져 있는 그 전공의 파업이라든지 코로나 부분 안에서의 문제, 차기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문제 자체를 앞으로 새롭게 출발한 질병관리청이 해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0명 정도 직원이 늘었다요. 900명에서 한 1,400명 정도로 직원이 늘었는데 이 늘어나고 증원된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더 활력하셔가지고 앞으로 그 대한민국의 방역과 보건,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제대로 된 의료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질병관리청이 되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질병관리청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박수.